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요. 오답이에요, 오답. 네, 오답으로 확정 짓고요. 1번부터 다시 보죠. 방문 신청을 위한 등기 신청서의 작성 및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작년 문제인데요. 등기 신청 시에는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 날인하거나 서명해야 된다. 기명이라는 것은 기는 기록한다라는 뜻이고 명은 이름 명자예요. 그러니까 이름 쓰고 도장 찍는다는 얘기죠. 또는 서명해야 된다. 또는 사인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겠죠. 2번을 보시면 신청서에 간인을 하는 경우 등기관리자가 여러 명이고 등기 의무자가 한 명일 때는 등기관리자 중 한 명과 등기 의무자가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간인이라는 것은 여러 장일 때 그게 한 세트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거를 이렇게 눕힌 다음에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거죠. 이걸 간인한다 라고 하는데 간인은 다 할 필요가 없겠죠. 한 사람이 간인하는 것으로 충분할 겁니다. 맞는 지문이고 3번 신청서에 문자를 삭제한 경우에는 그 글자 수를 난 외에 적고 그 옆에다가 적고 문자의 앞뒤에 가로를 붙인 다음에 이에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거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 이게 틀린 건데요. 서명하고 날인해야 된다가 아니라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된다. 참 치사하죠. 네, 출제한 놈들이 참 치사하죠. 네, 작년에 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등기 신청은 한 건당 한 개의 부동산에 관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을 한다. 이게 1건 1신청 정보의 원칙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의 관할 등기소가 서로 다르면 한 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일괄 신청이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이게 가장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일괄 신청이 가능한데 일괄 신청의 전제 조건은 뭐죠? 관할이 동일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지문은 네, 맞는 지문이 돼요. 틀린 것은 3번. 네. 오답이 가끔 보여요. 네. 그러면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220쪽인 것 같은데 맞을까요? 네, 220쪽.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아마 올해 인감증명은 출제가 될 겁니다. 인감증명은 워낙 개정사항이 많아서 인감증명은 출제가 되는데 이거 수업 시간에 했죠. 인감증명 첫 번째 중요한 등기일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이때 인감증명은 등기신청서에 찍혀있는 등기의무자의 도장이 진짜 등기의무자의 도장인지를 등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이를 인감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등기의무자의 도장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등기관리자의 도장은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했죠. 따라서 공동신청의 경우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첨부하는 게 인감증명이에요. 그렇다면 단독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렇다면 강공서 촉탁등기의 경우에도 강공서가 등기의무자일 때는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전자신청의 경우는 인감증명을 첨부할 이유가 없죠. 공인인증서 정보로 첨부할 테고 제공할 테고 마지막으로 요즘은 사인을 하는데 사인할 때는 인감증명이 아니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첨부한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인감증명에서 중요한 등기를 신청할 때만 인감증명을 첨부하는데 중요한 등기는 7가지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첫 번째,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맞아요. 두 번째,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 등기를 신청할 때도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그렇죠. 세 번째는 뭐가 있죠?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등기필 정보가 없어졌을 때 등기필 정보를 대신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고 확인조서가 작성이 된다면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 기억나셔요? 이게 아마 올해 출제가 될 겁니다. 두 번째,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닐 때는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바대로 합병 절차 이후 합필 등기 이전에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공의로 하는 합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이때 공의자의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서에 도장이 찍혀 있을 테니까 그때 인감증명을 첨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신청 정보에 분필 등기 신청 정보에 그 토지 일부에 대한 용익권자가 있을 때는 그 용익권자에 뭐가 필요합니까?
확인서와 인감증명이 필요한다고 했죠.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협의서가 등기소에 제공이 될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돼야 되죠. 얼핏은 기억나죠? 정확하게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어차피 객관식 지문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3자의 동의서, 승낙서, 허가서가 첨부될 때는 허가서, 동의서, 승낙서에 찍혀있는 도장이 그 사람의 도장인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인감증명 첨부한다고 했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별로 틀릴 건 없어요. 그러면 55쪽 55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의 제출을 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1번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등기 의무자일 때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2번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명의인이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죠. 3번 등기필 정보가 멸실되어 확인조서로 가름하는 경우. 이때 확인조서 플러스 인감증명이었죠. 이게 등기법이 개정이 되기 전에는 인감증명 첨부 안 했어요. 개정이 되면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겁니다. 요게. 그래서 거기 답이 3번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등기법이 개정되기 전. 지금은 개정됐으니까 이것도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네 번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해야 되겠죠. 등기 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승낙을 증명한 서면을 첨부한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승낙자의 인감증명 첨부해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인가요? 없죠. 정답이 없습니다. 이거 좀 유념하시고요. 그래서 이 3번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여져요. 넘기겠습니다. 56번을 한번 보시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될 등기 의무자의 인감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일본에 거주하는 제외 국민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일본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본 관공서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럼 인감증명 효력을 인정할 수 있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인감증명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된다. 이게 맞겠죠. 요 발행일로부터 3개월 따라서 발행일자가 누락된 인감증명은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겠죠. 네. 3번 법인 또는 외국 회사가 등기 의무자일 때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다. 법인의 인감증명이 아니라 대표자의 인감증명. 그렇죠. 4번 비법인 사단재단이 등기 의무자일 때는 대표자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한다. 맞습니까? 네. 맞죠. 그 다음에 5번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매도용 인감증명은 비매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라고 했죠. 맞아요. 따라서 매도용 인감증명을 가지고 증여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전용이 가능하니까. 그 다음에 57번을 보시면 등기 신청의 접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은 신청된 시간에 따라 순서대로 접수해야 되고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그럼 이런 경우 어떨까요? 동일한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 등기와 전세권 등기가 동시에 신청이 됐습니다. 그럼 지상권 등기와 전세권 등기가 동일한 토지 위에 양립할 수 있습니까? 없겠죠. 그럼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등기소가 접수할까요? 접수를 거부할까요? 네? 접수할까요? 거부할까요? 뭘 해요? 거부한다고 접수한다고? 접수해요? 거부해요? 그 중에 어느 거예요? 해요는? 네? 접수하는 건 의무적입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등기를 다 접수해야 됩니다. 접수한 다음에 두 개를 다 어떻게 할까요? 각하 결정을 하는 겁니다. 둘 다 접수는 의무적이에요. 접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다음에 둘 다 각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지 못한다. 맞는 짐이 될 테고요. 등기 신청의 접수는 접수 사실이 신청인에 통지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저장 시점이 접수 시점이고 그 시점이 등기 효력 발생 시점이고 물권 변동 시점이죠. 따라서 통지된 때가 아니라 전산정보 처리 조직에 저장된 시점, 그 시점이 접수 시점이 될 겁니다. 3번
등기 신청의 접수는 거절할 수 없다. 거부는 불가능합니다. 무조건 접수예요. 그리고 나서 각하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접수번호는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하나 사건이 많은 등기소에서는 지방법원의 지방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왜요? 번호가 너무 커지면 관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때는 갱신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동시 접수된 수개의 금방 나왔네요. 네, 둘 다 접수한 다음에 둘 다 각하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읽어보시면 이제 비슷한 지문이 계속 나오죠. 그 비슷한 지문이 계속 나오면 여러분은 꼭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반복하며 읽으면서 저절로 암기가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셔도 안 돼요. 다 읽으시고 암기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60번을 좀 보시죠. 60번. 부동산 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는 것들의 묶음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상 권리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등기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네. 제가 가등기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저의 채권자는 강제집행 못 들어오겠죠. 그러면 채권자가 제가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을 이유가 있습니까? 있겠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거,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거,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처분에 해당되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요.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취득이라서 처분이 아니죠. 따라서 처분금지 가처분은 안 되겠죠. 근데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은 처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 되겠습니까? 이거는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려우셔요?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을에게는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할 수 있겠죠. 가등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을은 채무자인데요. 이때 을에게는 채권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게 되면 채권자는 강제 집행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만족받고자 하겠죠. 그래서 이 A는 을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이 강제 집행의 대상은 재산적 권리예요. 재산적 권리는 강제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도 재산적 권리입니까? 네, 이것도 재산권이에요. 그래서 이 가등기 권리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때 요 A는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판결서 필요하죠. 맞아요. 판결서를 만들기 위해서 A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죠. 맞아요. 근데 소송이 제기된 시점부터 판결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중간에 요 채무자가 이 재산적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을이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판결이 확정이 됐을 때 강제 집행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겠죠. 따라서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처분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보존소송을 같이 제기한다고 했죠. 이 보존소송은 채권자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일 때는 가압류, 금전 이외의 채권일 때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때 이 A가 가진 채권이 금전 채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 보존소송으로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죠. 맞아요.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 처분금지 가처분은 금방 결정을 한다고 했죠. 결정이 되면 이제 등기소에 가서 뭘 합니까? 촉탁하겠죠. 맞아요.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A 명의로 실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본안소송이 계속 진행이 될 테고 이때 승소 판결을 A가 받는다면 이제 판결서를 가지고 강제 집행 들어갈 수가 있죠. 그렇죠. 강제 집행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게 될 텐데 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 가처분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을 못하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게 뭐라고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그럼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거,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거,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거, 이런 용어가 나오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건 처분에 들어가요. 전부 다. 따라서 이걸 금지시키는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이 을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인가요? 취득인가요? 취득이죠. 따라서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정리하죠.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게 되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는 처분에 들어가요.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다 이전, 양도, 처분은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가등기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은 이거는 소유권이 없다가 생기는 거죠. 이거는 취득에 들어가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 이때 이 가등기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등기 권리 자체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소유자를 기준으로 할 때 몇 번째예요? 하나, 둘. 네? 부기등기. 부기등기. 맞아요. 두 번째, 이건 갑구에 을구에 할까요? 네? 소유권에 관한 등기겠죠. 갑구에 할 겁니다. 그렇죠. 2번. 나왔네. 가등기기에서 본등기 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죠. 맞아요. 그래서 이를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하겠습니까? 네? 이게 문장을 조금 바꿨다고 해서 이게 좀 어렵게 느끼는 거죠. 단어를. 근데 법률 용어는 이렇게 조금 단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등기기에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처분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처분이라는 단어 앞에 처분금지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문구를 생략합니다. 보통 생략해서 가처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면 앞에 처분금지라는 문구를 넣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보시면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는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지 처분이 아니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안 된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D가 가처분 등기 이후에 그에 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나 가압류가 등기가 됐을 때 처분이 금지됩니까? 제한이 된다고 했습니까? 제한된다고 했죠. 따라서 가압류 등기나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이후에도 다른 등기할 수 있습니까? 있다라고 얘기했죠. 아까 이거 요즘 핫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자주 출제되니까 기억하셔야 되고요. 공유 지분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가능합니까? 지분에 대해서는 용의권 설정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네. 그 다음에 일부 공유자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소유권 보조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보조 등기는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기라서 전원의 이름이 반드시 나와야 돼요. 따라서 공유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보조 등기 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전원 명의로 보조 등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죠. 이러한 논리가 상속 등기에도 나타나죠.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상속분만에 대해서 상속 등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없죠. 전원 명의로 상속 등기 시행할 수 있습니까? 있죠.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네? 이거 맨날 해도 맨날 잊어버리죠. 네. 다시요.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는 분명히 대답을 잘 하셨는데, 갑에게는 자식이 셋이 있는데요. 갑이 사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A, B, C 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상속분이 있죠. 맞아요.
이를 법정상속분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만약에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등기 신청한다면 등기부에 이렇게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상속등기 없다 그랬죠. 그래서 이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를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시 3분의 1 이런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래서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상속등기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건 가능합니까? 상속인 1인은 전원 명의로 상속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네. 1번 소유권 보전 갑 2번 소유권 이전 공유 그 다음에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거는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안 되지만 이거는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셔요? 그렇죠. 이때 갑이 A, B, C에게 포괄 유증을 합니다. 얼만큼 유증을 했냐면 3분의 1씩 포괄 유증을 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1번 소유권 보전 갑에서 2번 소유권 이전 포괄 유증 A 3분의 1 이거는 가능합니까? 돼야 안 돼요? 이거는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되느냐? 궁금해야 되겠죠? 이때 이 상속은 자신의 의사로서 지금 갑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요 C가 3분의 1을 취득하는 겁니까? 법률 규정에 의해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죠. 그럼 이건 이 갑의 의사표시가 개입되어 있습니까? 개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개입되어 있지 않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 갑의 의사표시가 개입되어 있죠. 이 포괄 유증은 단독행위 아닙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 갑의 의사표시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갑의 의사표시를 존중해서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해서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갑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이때는 갑의 의사가 없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따라서 갑의 의사가 없으니까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포괄 유증은 갑의 의사표시가 개입되어 있죠. 따라서 이때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다시 정리하죠. 상속인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는 허용하지만 포괄 유증을 받은 자 1위는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포괄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 유증자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좀 기억해 두시죠. 그 다음에 다 했네. 다 했죠? 다 했죠? 네. 그러면 15을 보시면 권리질권 등기. 권리질권 등기는 등기가 원칙적으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다만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등기가 가능하겠죠. 저당권부 채권 질권 등기는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이 권리질권 등기는 저당권부 채권 등기를 얘기할 겁니다. 권리질권 등기라고 해서 다 등기가 가능한 건 아니에요. 저당권부 채권 질권만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으로 되어 있을까요? 니은, 리을, 그 다음에 미음, 비음. 그렇죠. 네. 권리질권 조심하셔야 될 거. 권리질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권리질권 등기라 하면 채권 질권을 얘기해요. 이거는 부동산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등기가 안 돼요. 다만 권리질권 중에서 저당권이 붙은 채권 질권만의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렇죠. 그러면 오른쪽을 한번 더 보시죠. 61번. 다음은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에 해당하여 등기 신청을 각하여야 하는 경우를 설명한 것이다. 이 중 그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9조 제2호는 보통 4년에 3번 정도 출제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매해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을 보시면 가등기에게서 또 나왔네요.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2번 일부 또 나왔네. 다 똑같은 거네. 네. 4번을 보시죠.
가등기로 보존된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가등기 권리를 얘기해요. 가등기 권리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 이전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그렇죠. 저당권의 경매 신청을 안겠다는 특약의 등기 신청이 가능한가? 이 특약 약정 등기는 반드시 등기법에 근거 규정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거 규정이 있다면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요? 부기 등기. 그렇죠. 근데 이 저당권이라는 권리는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저당권 실행하겠죠.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경매를 청구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경락대금이 나오겠죠. 그 경락대금으로부터 순위에 맞춰서 피담보 채권을 변제를 받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저당권은 저당권과 필연적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은 경매 절차와 필연적으로 붙어 있는 겁니다. 저당권인데 경매 절차에 넘길 수 없다면 이건 저당권이 아니에요. 저당권의 본질적 속성입니다. 그러면 저당권 등기 신청할 때 경매 절차에 넘길 수 없다는 약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저당권의 본질적 특성을 제약하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29조 제2호에 의해서 각하가 될 겁니다. 되셨을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65번을 한번 보죠. 65번. 등기 신청의 치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치하하는 경우에는 치하에 대한 특별수권이 있어야 된다. 맞았을까요? 맞죠? 이 등기 신청에 대리권이 있는 자가 등기 신청의 대리권은 등기 신청을 대신하는 거죠. 그럼 등기를 신청하라고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치하를 해버리면 본인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죠. 따라서 등기 신청에 대리권이 있는 자가 치하하기 위해서는 치하에 대한 특별한 수권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맞는 지위 될 테고 2번. 등기관이 등기 사건을 각하하기 전에는 치하할 수 없다. 있다. 이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치하는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했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기억나십니까?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치하할 수 있다고 했죠? 기억나셔요? 안 나셔요? 네? 안 했나? 했죠?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치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기 신청의 치하는 몇 가지 확인을 하죠. 불안한데 등기 신청의 치하는 철회인가요? 취소인가요? 여기 요약집이 없나? 있을걸요? 제가 이 등기 신청의 치하는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95쪽에 있죠. 펴보십니다. 95쪽. 거기 별표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나요? 공부를 안 하시나 봐요. 네. 이 등기 신청의 치하는 아마 올해 나올 거예요. 작년에 법무사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등기공무원 시험에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올지 알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등기 신청의 치하는 취소인지 또는 철회인지가 문제가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취소는 민법상의 개념인데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을 합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하는데 하자가 있기 때문에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를 통해서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취소예요. 이 철회는 행정법상의 개념인데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바로 요 철회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취소는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했죠. 따라서 등기관이 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따라서 수수료는 돌려주지 않습니다. 법률행위 효력이 일단 발생했기 때문에 등기신청행위 효력이 발생했어요. 그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는 그 기능을 수행했겠죠. 따라서 취소로 보게 되면 돌려주지 않습니다. 신청정보, 첨부정보도 돌려주지를 않아요. 그런데 철회로 보게 되면 등기신청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수수료 돌려줍니다. 신청정보 돌려줘요. 첨부정보도 돌려줍니다. 다 돌려줍니다.
철회로 보게 되면. 그러면 등기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은 어느 쪽일까요? 철회.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철회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의 치아는 철회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 공동신청의 경우에 공동신청의 경우 한쪽이 치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은 예측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죠. 맞아요. 그러면 공동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치아도 공동치아. 단독신청을 통해서 등기가 신청이 됐다면 치아도 단독치아.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치아는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등기 신청에 대리권이 있는 자가 멋대로 치아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치아를 위해서는 별도의 치아에 대한 특별한 대리권 수여가 필요합니다.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치아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치아를 어느 시점까지 할 수가 있느냐. 원래 철회로 보기 때문에 접수 시점까지는 이 치아가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접수 시점 이전에. 등기 신청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이 철회 개념이라고 했죠. 그럼 등기 신청하기 이전에, 등기 신청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니까 접수 시점 아니겠습니까? 접수 시점 이전에 치아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 등기법은 신청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뒤로 쭉 뺍니다. 어느 시점까지?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건 예외적인 규정이라서 꼭 기억하세요. 치아는 언제까지 가능하다고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등기 신청의 치아는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과 치아하는 방법은 같은 방법을 써야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이라면 치아도 방문 치아를 해야 돼요. 전자 신청이라면 치아도 전자 치아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하나 치아를 취할 수는 있죠. 맞아요. 두 건을 등기 신청했는데 그 중에 하나 취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일부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는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거기 쭉 언급이 됐는데요. 이 치아는 아마 올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꼼꼼히 좀 보시고요. 그러면 다시 지문을 보시면 1번 등기 신청 대리인이 등기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 치아에 대한 특별수권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고 했죠. 2번 등기관이 등기 사건을 각하하기 전에는 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아마도 옛날 등기법 갖고 만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느 시점까지라고요? 마치기 전까지. 마치기 전까지. 그래서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니까 이거는 틀린 지문으로 보는 게 맞겠죠? 맞아요. 네, 틀린 지문으로 보겠습니다. 등기를 각하하기 전에는 맞는 지문 봐도 되나? 각하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죠. 언제까지는 취하가 가능해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는. 그렇죠. 각하하기 전에는 취하할 수 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걸로 할까요? 맞는 걸로 할까요? 맞는 걸로. 그렇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3번을 보시죠. 여튼 그거 외우셔야 돼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등기의 공동신청 후 등기권리자 등기임자는 각각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취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공동신청이면 취하도 공동취하. 단독신청이면 취하도 단독취하. 그 다음에 4번. 동일한 신청서로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기 신청을 한 경우 일부 부동산에 대한 등기 신청을 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괄 신청은 한 개의 등기 신청 사건입니까?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입니까? 일괄 신청은? 네? 한 개짜리예요? 여러 개짜리예요? 일괄 신청은?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 여러 개의 등기 신청 사건에서 하나 취할 수 있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일괄 신청은 여러 개짜리니까 취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5번 전자신청을 취하려면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 맞겠죠? 네. 넘기겠습니다. 67번을 보시면 등기 완료 후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새로운 등기 관리자에게도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맞을까요? 이거는 너무 문제를 간략하게 만든 건데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저자가 만드신 것 같은데 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있죠. 먼저 처음부터 다시 하죠.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에서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졌죠.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는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죠. 첫 번째 뭡니까? 영수증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셔요? 영수증은 신청인에게 영수증으로 발급하는 거죠. 이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등기관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 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을 수행했죠. 기억나셔요? 이때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증, 영수증으로서의 등기필증을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는 기능으로서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 무엇을 제공했습니까? 등기필증을 제공했죠. 그런데 이 등기필증이라는 제도가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폐지됐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두 개의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한다고 했는데 이 기능은 누가 대신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기억나셔요? 그 다음에 이 기능은 누가 대신한다고요? 등기필 정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등기필증 한 장을 가지고 등기 관리자에게 이거 두 개의 역할을 하는 요 등기필증을 등기 관리자에게 작성해 줬지만 지금은 등기필증 대신에 별도의 제도가 만들어져서 등기 관리자는 이것도 받고 이것도 받는 겁니다. 옛날에는 이거 하나만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것도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도 받고 나중에 등기임자로 전환이 됐을 때 사용하라고 이것도 받습니다. 이거는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거는 등기임자로 바뀌면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필 정보는 이러한 기능을 수행해야 되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죠.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까? 기억나셔요?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표제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표제부 등기도 누군가 신청하는 자가 있겠죠. 그렇다면 신청인에 의해서 표제부 등기가 진행이 됐을 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하지만 신청인에게 뭐는 통지해 줘야 돼요? 등기완료 통지. 표제부 등기는 등기완료 통지만 합니다.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고. 그러면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가 있죠.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 이런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지만 신청인은 존재할 테니까 등기완료 통지는 해줍니까? 네,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요건은 뭐였죠?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등기 신청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럼 등기 신청인에게 등기필 정보가 통지가 될 텐데 이 등기 신청인은 등기 완료 통지와 등기필 정보 통지를 둘 다 받는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뭐였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기록이 될 것. 그러면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는 등기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말소 등기. 맞아요. 이런 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되겠죠. 권리 변경 등기. 전세금이 10억인데 15억으로 바뀌면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었으니까 전세권 변경 등기 하겠죠. 등기필 정보 작성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왜요? 등기 명의인이 기록된 등기가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이게 같은 사람이라고 했죠. 같은 사람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 이 같은 사람일 때 이 네 개의 요건을 충족했을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서 누구에게 통지를 한다고요? 신청인인 등기명인에게 통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신청인인 등기명인에게 통지하는 게 뭐라고요? 등기필 정보. 그러면 이 신청인의 지위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맞아요. 등기명인으로서의 지위에서 뭘 받습니까? 등기필 정보 통지. 그래서 신청인이 등기명인인 경우에는 둘 다 받아요.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 등기필 정보 통지. 등기완료 통지는 그냥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는 나중에 등기의무자로 바뀌게 되면 등기소에 제공해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했죠. 권리에 관한 등기이고 등기 신청인도 존재하고 그리고 새로운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됐는데 이게 다른 사람일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도 않는다고 했죠. 작성이 안 되니까 통지도 안 해준다고 했죠. 누구에게? 등기명인에게. 기억나셔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 세 가지는 외워달라고 했죠. 첫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신청인이 누구일까요? 채권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록되는 새로운 등기 명의는 누굴까요?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아요. 이때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는데 자신이 몰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고 대신 무엇이 통지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누구에게? 등기 명의인에게. 맞아요. 그러면 이때 채권자는 이 등기 완료 통지를 받는 것이고 신청인이니까 그 다음에 이 등기 명의인에게는 이 통지를 받는 겁니다. 등기필 정보 대신 등기 완료 통지. 그래서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었죠?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이때 등기 신청인은 누구죠? 등기 의무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구죠? 등기 관리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등기 명의인에게 뭘 통지한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그리고 신청인도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를 받겠죠. 둘 다 통지를 받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죠?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그러면 이건 신청인 자체가 없으니까 신청인 직권이니까 신청인이 없죠. 그래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있네요. 누굽니까? 보전 등기 명의인. 그럼 이 보전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신청인이 아예 없으니까 다른 사람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대신 등기 명의인에게 뭘 통지해 준다고요? 등기 완료 통지. 맞아요. 그러면 직권이니까 이 등기 완료 통지는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직권이니까. 신청인에게 주는 것이 이 등기 완료 통지잖아요. 직권이니까 신청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이 등기 완료 통지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건 좀 성질이 다른 건데, 관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 관공서가 촉탁할 때는 나중에 관공서가 등기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관공서가 촉탁하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대신 관공서에게 무엇이 통지될까요? 등기 완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관공서에게 해주는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왜? 관공서가 신청했으니까 이 통지 받겠죠. 그리고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니까 이 통지 받겠죠. 그래서 관공서에게 하는 등기 완료 통지는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되셨을까요? 네. 좀 외워두실 때도 된 것 같은데 외울 때까지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지문을 보시면 거기 1번에 새로운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관리자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맞는 것으로 보죠. 네. 2번 등기필 정보가 훼손되어 등기 의무자가 직접 출석하여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 완료 후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완료를 통지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았겠죠? 네. 이거는 좀 다른 건데 이거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좀 뭐라 그럴까? 이건 이 저자랑 저랑 보는 시각이 좀 다른데 직접 출석해서 확인조서가 됐을 때는 등기완료 통지를 제가 볼 때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 시각에서는 이게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이 저자와 저랑 조금 다른 건데 대리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대리 신청할 때는. 그런데 직접 출석해서 신청할 때는 등기 의무자가 원할 때만 등기완료 통지가 이루어져요. 보통은 공동 신청인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원할 때만 등기완료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X 표시하세요. 네, 저랑 좀 시각이 다르니까 X 표시하시고요.
3번을 보시죠.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로서 등기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관공서에 통지한다. 맞았습니까? 틀렸죠?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확실히 틀린 것이고요. 4번. 신청 시에 첨부한 등기 원인 증서는 반환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요약지 피겠습니다. 이것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지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어디를 보시냐면 134쪽을 보십니다. 133쪽.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볼 땐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보십니다. 133쪽. 거기에 첨부 서면에 원본 환부의 청구 있습니까? 있죠. 요거 좀 체크를 하시고요. 거기 보시면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의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원본은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면 신청인은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이 원본을 등기소에 제출을 했을 때는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지만 무대뽀로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사본을 제출해야지만 원본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원본 청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본을 제출해야지만 원본 환부 청구가 가능한데요. 거기 사본에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만을 제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해야지만 원본 환부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셋째 줄이 중요해요. 다만 다음의 서류에 대해서는 환부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요거 밑줄 치시고요. 그러면 다음에 환부를 청구할 수 없는 서류가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 등기 신청 위임장,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에 자격자 대리인의 등기 신청에 확인 정보 담고 있는 서류. 뭐죠? 위임 확인 정보. 맞죠? 위임 확인 정보 등 해당 등기 신청만을 위하여 작성한 서류. 등기 신청 위임장 또는 위임 확인 정보 같은 그 등기 신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서류들. 이거는 신청인이 갖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 등기 신청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서류니까 신청인이 구태여 이걸 갖고 있을 이유가 없겠죠. 따라서 이거는 환부 청구가 허용되지 않고요. 두 번째,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 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등 별도의 방법으로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들. 쉽게 다시 취득할 수 있는 서류들. 그것도 환부 청구가 허용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그 등기 신청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서류들. 두 번째는요. 쉽게 다시 만들어낼 수 있는 서류들. 그 두 가지는 환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등기원인 증서는 계약서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계약서 같은 경우는 신청인이 돌려받아야 되겠죠. 등기소에 제출하면 나는 계약서 없는 상태가 돼버리니까 계약서 같은 경우는 돌려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이 계약서 같은 등기원인 증서는 등기관 둘째 줄,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 이를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됩니다. 돌려주어야 돼요. 신청인이 등기원인 증명 정보의 서면을 계약서를 얘기해요. 등기를 마친 때부터 3개월 이내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거는 받아갈 의사가 없다라고 간주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본 환부 청구는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이런 걸 자꾸 출제하니까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겠습니다. 3번에 신청서에 첨부한 등기원인 증서는 환부합니까? 반환하겠죠. 등기원인 증서 계약서는 반환해야 된다고 했죠. 네, 그래서 맞는 집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시면 소유권 보전 이전에 등기를 할 때는 가세 자료를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세금 내야 되잖아요.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할 때는 가세 자료를 세무서에 송부합니다. 단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할 때도 포함해서 포함해서 이것도 세무서장에게 송부를 해야 됩니다. 다시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내지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할 때도 가세 자료를 세무서에 송부해야 됩니다. 가등기 포함된다는 거 좀 기억해. 밑에 설명이 다 잘 나와 있네요. 5번에 가등기 포함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넘기겠습니다. 68번을 한번 보죠. 68번.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1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집행정지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네.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등기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제공하지 않습니까? 제공한다고 했죠. 이 등기 관리자만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무엇은 제공한다고 했습니까? 주소 증명 정보를 첨부한다고 했죠. 다시요. 이 주소 증명 정보와 주민등록 증명 정보는 원칙적으로 누구만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등기 관리자만. 다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은 등기 의무자도 무엇은 제공해야 된다고요? 주소 증명 정보는 제공한다고 했죠. 그래서 틀렸고 3번.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아니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맞아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관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는다. 맞겠죠? 강호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만들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죠. 4번.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전자신청의 대리는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타인을 대리해서 전자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일반인은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5번. 전세권 설정 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시 건물 도면을 첨부 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일부일 때만 도면을 첨부한다고 했죠. 전부일 때는 도면을 첨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쉬운 문제죠. 넘기겠습니다. 72번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와 있는데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유하지 않는 것으로 옳은 것은 등기필 정보는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일 것, 두 번째 등기 신청인이 존재할 것, 세 번째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될 것, 네 번째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일 것. 그때만 등기 명인에게 작성 통지하는 게 뭐라고 했죠? 등기필 정보. 그러면 1번부터 보시면 멸실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되죠. 왜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표제부 등기죠.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두 번째, 소유권 보전 등기.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네.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리고 등기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일 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이때 등기 명인에게 통지를 해 줄 겁니다. 3번,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인은 등기 의무자죠. 근데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등기 관리자죠.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죠. 따라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갑명의의 소유권을 갑을로 경정하는 경우. 이때는 새로운 등기 명인이 기록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먼저 소유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죠. 맞아요. 그리고 등기 신청인이 있다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겠죠. 그리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겠죠. 이때 새로운 등기 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누가 기록되는 자입니까? 처음에 갑명이 갑만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었죠. 그런데 갑을로 고쳤으니까 새로운 등기명이 누굽니까? 을이죠. 그러면 을이 등기를 신청했다면 을에게 뭐가 작성 통지된다고요? 등기필 정보. 그렇죠.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가등기. 이것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느냐. 첫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죠.
그리고 신청인도 존재하고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의도 존재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겠죠. 네, 이것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 수 있을 테고요. 지상권 이전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될 수 있겠죠. 권리에 관한 등기니까.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야 한대요. 안 되죠. 왜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니까. 근데 이런 거는 좀 문제를 좀 잘 낸 건 아니죠. 네, 생략된 게 많으니까. 생략된 게 많으니까 기출 문제는 아니고요. 넘겨보겠습니다. 75번을 보실까요? 75번.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및 통지와 등기필 정보의 제공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맞습니까? 맞죠? 다만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소유권 보존 이전 등기를 촉탁할 경우에는 작성하여 등기필 정보서를 출력하여 관공서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맞죠? 기억나셔요? 네, 2번. 등기명인 또는 상속인 등은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에 실효 선고를 하여 등기필 정보를 실효시킬 수 있다. 이거 맞는 지문이에요. 등기필 정보가 그 사람 등기 명의만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사기치고 다닐 수 있죠. 따라서 등기소에 신청해서 효력을 상실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를 등기필 정보의 실효제도라고 불러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등기필 정보는 등기 권리자만 알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오픈이 됐다면, 공개가 됐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소유자인 것처럼 속여서 다른 자에게 부동산 사기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등기필 정보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를 등기필 정보의 실효제도라고 불러요. 맞는 지문이고요. 3번. 등기필 정보는 부동산 및 등기명의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다만 등기명인이 아닌 자에 의한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명인을 위하여 등기필 정보를 작성할까요? 안 할까요? 거기 등기명인이 아닌 자에 의해 신청이라는 표시가 있죠. 그러면 신청인과 등기명인은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4번.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나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 작성합니까? 안 하겠죠.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또한 말소 등기의 경우에는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되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을 겁니다. 4번 보셨고 5번 등기필 정보는 전자신청의 경우에는 전산정보 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당사자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전송을 받게 되는데요.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기록한 정보를 출력해서 교부용 봉투에 밀봉하여 교부 또는 송부한다. 즉 방문 신청의 경우는 종이 형태로 나오겠죠.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컴퓨터 파일 형태로 나오겠죠. 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76번을 보시면 등기 완료 후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못한 것은 1번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한 경우 권리자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맞아요? 맞겠죠? 네. 2번 물권 변동이 없는 소유권 보존 등기 후에는 등기필 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맞았을까요? 틀렸겠죠? 권리에 관한 등기이고 신청인이 있고 등기명인이 존재하고 같은 사람이라면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 주겠죠. 3번 간명의 단독 소유를 갑과 을 공동 소유로 한 경우에는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통지한다. 새로운 등기명인이 기록됩니까? 네. 되죠. 누구? 을. 따라서 등기필 정보를 통지해야 되겠죠. 이때 권리에 관한 등기는 맞죠. 신청인도 있어야 되는데 신청인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리고 등기명인 기록되고 같은 사람일 때 등기명인에게 뭘 통지한다고요?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그렇죠. 권리 등기가 아닌 사실의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등기 완료를 통지하지 아니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조심하셔야 될 건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등기 완료 통지죠. 그러면 사실에 관한 등기도 신청인이 있다면 영수증으로 등기 완료 통지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네. 지금 머릿속에서 뭔가 막 뛰어다니죠. 네. 그 다음에 표제부 등기도 권리에 관한 등기는 아니니까 등기표 정보는 작성이 안 돼요. 그런데 표제부 등기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청인에게 등기완료 통지는 해준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하여 채권자 글씨가 갑자기 안 보여서 채무자 명의의 등기를 완료한 경우 등기 신청인인 채권자에게만 등기완료 통지하고 채무자에게는 등기완료 통지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네, 채권자는 등기 신청인이니까 등기완료 통지를 받을 테고 이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채무자는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되지 않아서 대신 뭐로 받는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결국 둘 다 등기완료 통지를 받겠죠. 그 다음에 등기관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한 경우 그 명인에게 하는 등기완료 통지는 등기필 정보의 통지와 함께 한다.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네.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네. 등기필 정보는 통지되지 않는다고 했죠. 뭐만 통지된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등기 완료 후 등기 원인 증서는 신청인에게 환부한다. 맞았습니까? 그거 정확하게 4분 27초 전에 했던 건데 등기 원인 증서, 계약서는 신청인에게 환부해야 된다고 했죠. 기억 안 나셔요? 다시 요약집 찾아봐야 되나? 네, 여기까지 보고 좀 쉬겠습니다.